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야 충돌하는 사안이 많은데요. 조금 전 뉴스 속보 들어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고요. 이게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동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였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법에 보면은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뭐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속보를 봐서 네네.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원칙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좀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윤관석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의 입장이 검찰 입장과 상당히 달랐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 불체포에 있는 자기 방어권이 좀 보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자, 송석준 의원님, 윤관석의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조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청구를 했겠죠. 예,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이번 그 애는 이제는 좀 국회에서 제대로 또 이걸 좀 우리 검찰의 판단 존중해서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어요.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고 바로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시위도 제한하는 것이고요.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죠. 네. 이번에 이런 집회 관련 개정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번에 그 시위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국민들의 그 통행권도 제한하고 또 우리 어떤 면은 우리 얼굴이 그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야말로 뭐 이 쓰레기 투기장 무슨 또 뭐 심지어 그 노상 방뇨까지 음주에 정말 그 당초 시위 목적과 관계없이 이렇게 무법천지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얼굴 한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적인 분노를 크게 샀지 않습니까? 예, 그 분노를 넘어서 또 일상의 국민들의 또 통행권까지 제한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번 우리가 엄정한 그런 잣대로 좀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 의원님,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 아니냐,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예, 좀 전에 뭐 이재명 대표 말씀 들어봤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기본 질서만 지켜준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시위라는 이름으로 그 시위의 목적과에 반하는 행위들이 너무 이게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공익을 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그 책임 있는 시위와 집회를 하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방지하자는 건 아니죠. 김원희 의원께 이제 여쭤볼 차례라서요. 김원희 의원님,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이게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뭐 방금 송 의원님 말씀 주신 걸 몇 가지 먼저 얘기하고 가면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당초 집회의 목적에 맞지 않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들어보면 공공질서를 약간 해치는 정도의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그럼 거기에 맞게 걸맞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집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의 경고면 될 일을 멍석말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도에 어긋난다. 침소봉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집회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걸 좀 미리 좀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폭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건설 노조에 대해서 불법 집단이다, 폭력 집단이다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10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엄청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강제 연행을 실시했어요. 거기에 저항하면서 양해동 우리 씨가 분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분신에 대해서 또 일부 보수 언론이 그걸 뭐 분신 방조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건설 노조의 분노를 조장한 거죠. 그런 거에서 시작된 집회의 원인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작은 내용을 가지고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정우 장관이 집회 시의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동료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까지 다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인 그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논란이 이미 2009년, 2014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저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집시법 10조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0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출 전이나 일몰 전에 옥외 집회 시위 불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이미 헌재가 그런 똑같은 논란 과정에서 결정을 해줬고요. 2014년에도 일몰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미 국민의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헌재 판결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도 변동되는 없이 리바이벌하는 것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국회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했었죠. 그걸 지금 아직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당의 입장이 12시부터 6시까지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대도 시위를 좀 제한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 떼고 포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서 하면 그 주장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선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국회 통과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국회 통과 어렵다면 당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까? 자, 일단은 서로가 이제 그 상식선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그 헌재 판결로 집시법이 위반이 됐다는 이런 의원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은 과도한 이런 그 집회 행위 제한에 관한 것이지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침해한다는 것을 막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미 헌재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발의한 내용에도 같이 그 집회 시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자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서로 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입장에서 잘 또 집회 시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 피해 최소화되는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충돌하는 사안이 더 있습니다. 많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요 여야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자, 여야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IAEA가 국제 기준에 맞게끔 그 처리를 완료되고 방류를 하면 그건 대한민국이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한다는 게 과학을 무시한다고 오히려 국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결과를 못 믿겠다. 이거는 조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이제 오늘 이틀째 일정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저는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네.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참 의심이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의 걱정, 그리고 바다를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김이나 소금, 생선을 잡아가는 어민과 수산인들의 걱정을 네. 괴담으로만 취급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네. 지난 21년 대선 당시에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조지 공동행동에서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요. 예. 당시 뭐라고 답을 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우선 반대하고 예. 오염수 방류 여부는 안정성을 입증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2021년에 국민의힘의 그 농해수위하고 한노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네. 그랬던 국민의힘이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찬성은 아니죠. 예,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적인 우려가 있고 예.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예. 검증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용인하면 네.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IAEA 그런데 검증을 거친 국제 기준에 그럼요. 맞게끔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고 방류를 하면 그럼요. 동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이미 G7 국가들도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IAEA의 객관적인 검증에 대해서. 검증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 네. 검증을 존중할 건 존중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시찰단이 특히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그런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알겠습니다. 검증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우리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예.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좀 가야죠. 네, 국제사회에서.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예. 민주당이 결의안 예. 제안을 했잖아요. 예. 방류 반대 결의안 제안.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 일단은 같이 예. 믿을 수 없다 하면 같이 공동결의안 내야죠. 아, 그렇지만 예. 지금 이게 국제사회가 지금 검증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거의 결과를 좀 보고 예. 또 우리 시찰단이 가서 저 보면서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큰 문제가 있다 발견되면 그때 같이 같이 뭐 공동 결의안을 낼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지난번 사드 괴담처럼 네. 지나친 그 우려와 너무 섣불리 그 예단을 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그 판단을 예. 우리가 거부하거나 애면하면 네. 우리만 또 이토리 되고 사드요? 예, 이게 예. 문제가 심각한 사드는 거죠. 아닌 것 예. 같은데. 어쨌든 네. 하신 말씀 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국민들이 관심 갖고 걱정하고 있는 예. 것은 지금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보기로 한 어떤 오염수 투기의 과정과 절차, 즉 네. 어떤 기계 설비의 좋고 나쁨, 좋은 장비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버려지는 오염수가 진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위험하냐 안전하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찰단이 검증을 좀 하려고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증 아니다. 네. 너네는 시찰이다라고 분명하게 모습을 박았고요. 일본은 설명회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실제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뭐 협의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번에 이제 시찰단의 활동은 소위 우리가 보완적으로 좀 더 하는 거고 실제 이제 그 안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IAEA 국제 그 원자력 기구에서 예.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 주변 국가 왜냐하면 우리 이번 오염수 방류와 영향권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주변 국가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한마디만 국제사회가 하겠습니다. 같이 저는- 합리적인 어떤 그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네. 같이 또 국제사회와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도 1분 있고 30초 네, 제가 예. 드리고 싶은 질문 드릴 게 있어서요. 예. 아, 예. 뭐냐면요. 국민의힘 주장 중에 하나가 IAEA 이 검증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왜 네. 그때 더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았냐라는 질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단독 검증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
즉 IAEA의 검증도 예. 존중하고 다만 우리 정부의 단독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하지는 우리 못했죠. 당내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했죠. 예. 어민들이라든가 어민 어촌을 기본으로 하는 농해수위라든가 환노위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예. IAEA 자꾸 얘기하시는데 IAEA의 분담금 3위 국가가 일본입니다. 예. 항상 IAEA는 일본 편을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예. 왜? IAEA가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본이 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IAEA의 검증뿐만 아니라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민국의 피해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의 단독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예. 없으시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한테 욕설, 폭언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을 처음으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강성 팬덤과 단절하기 위해서 만약 천걸음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단 한 걸음 정도 걸음 효과 있지 않아요. 여나 야나 이 강성 팬덤들, 정치 훌리건들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 두 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강성 팬덤을 옹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듯이 징계 절차 밟아야죠.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치한 것처럼 취해야 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네, 먼저 민주당 김원희 의원님. 네. 김원희 의원님도 강성당원들의 문자를 좀 받으셨습니까? 간혹 봤죠. 예전에 받았죠. 간혹 봤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에 강성당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한 거는 민주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경고하거나 하지 말아달라 이런 구두 부탁 정도. 혹시 어떤 내용의 문자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욕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비하, 그 다음에 약간의 협박성 발언 이런 예. 것들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정확하게 확인은 제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걸로 네, 알고 네. 있고 저는 그분들이 과연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싶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면 네.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팬덤일 텐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 욕설하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고 협박까지 한다면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강성 팬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예. 문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에 대한 제명은 이번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의정 연수 기간 동료 여성 시의원 2명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 의원이죠. 박성호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예, 아주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예. 그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서울에서 부산, 충남까지 뭐 이런 도지사, 시장, 연달은 그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주셨는데 또 이번에 또 연속해서 또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탈당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또 자꾸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의 이런 처방이 만능인 것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당의 어떤 그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더 좀 노력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원희 의원께 입장 듣겠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송 의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부천시의회 사건에 대해서 예.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는데 탈당하면서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탈당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징계를 위한 조사 중에 탈당을 하면 나중에 그 양반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제명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당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그 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비위 문제로 감사가 시작되면 예.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 수리가 안 되고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분을 받고 사표가 수리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예. 것들이 좀 도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